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셨나요? 우리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조금 더 건강하고 자연에 가까운 습관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의 생활 문화에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배달 음식 문화와 온라인 배달 서비스이죠. 온라인 쇼핑으로 직접 마트에 가지 않아도 집 앞까지 생필품이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배송해주는 편리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배달 앱에 따르면 2019년에만 2,900만 건으로 주문 건수가 폭증했다고 해요. 그 결과는 당연히 쓰레기의 발생량도 증가하게 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매일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잘못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절대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감탄시민 탈탄사회에서는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지구 환경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대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하고자 가져야 할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감탄시민들이 함께 해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 먼저 듣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뉴진스의 멤버인 다니엘이 부른 인어공주 OST 곡인데요. 저곳으로라는 노래의 한국어 버전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를 꿈꾸며 해양 생물들이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고 예전처럼 자유로이 헤엄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지성미이고요. 감탄시민이 만드는 탈탄소 사회, 지금 시작합니다.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모은 것들 대단하지?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겠지? 이것 좀 봐, 아름답고 신비한 물건들 바라보면 넌 이렇게 말할걸. 어쩜? 뭐드니까니 내겐 재밌는 것들도 많지. 아주 귀하고 별난 것도. 너도 한번 볼래? 정말 많아. 하지만 이걸론 부족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떨까? 보고 싶어. 춤을 추는 연인 걸어다니는 걸 뭐라고 불러? 다리. 지느러미로는 멀리 못 가. 다리가 없으면 춤도 못 춰. 돌아다니는 곳을 뭐라 그러지? 거리. 걷고 싶고 뛰고 싶어. 저 태양 아래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곳에서 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 햇빛 아래 모래 위에 눕고 싶어 그곳에선 이해할 걸 나같이 혼나지 않겠지 두 발 딛고 설 수 있게 해줄 거야 난 알고 싶어 세상 모든 걸 궁금한 모든 걸 묻고 싶어 대체 불이란 뭘까 뜨겁다는 건 언제일까 자유로운 세상 만날 수 있는 그날 자유롭게 가고 싶어 저곳으로 오늘부터 함께 탄소 다이어트 해볼까요? 일회용품은 줄여요. 음식은 먹을 만큼 적당히.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우리 함께 줄일 수 있어요. 감축 탄소 시민이 만드는 탈탄소 사회. 지금은 감탄 시대. 수원 FM과 함께 줄여요. 안녕하세요. 수원 FM을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활동으로 탈탄소 수원, 탈탄소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제작하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의 기후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무해한 삶,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활동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재상점 랄랄라 대표와 가치가게 김희경 대표입니다. 어떻게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활동까지 참여하고 계신지 이 두 분의 슬기로운 꿀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치가게 김희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재상점의 랄랄라입니다. 저는 부르시는 분도 듣는 저도 즐겁기 위해서 랄랄라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듣기만 해도 엄청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이름이네요. 네, 가치가게 제재상점. 이 이름에 뭔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가치가게는 사실 2019년에 그 3명의 여성들과 함께 만들었거든요. 김명옥, 이영순, 그리고 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 여성은 보통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듯이 이제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삶을 의미 있게 색깔 있게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에 색깔 있는 그림자라는 단체를 이제 결성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세류동이라는 지역, 조금은 문화적인 여유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우리와 같은 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가치가게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게의 뜻은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문화적 쉼이라는 의미도 있고 교류와 교환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셈입니다. 네. 아, 네. 제재상점은 어떤가요? 저희도
3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저 랄랄라, 별사탕, 쉼표 이렇게 3명의 지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 그 대안학교의 초중등 학부모로 만났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계속 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원 사업의 특성상 제한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나가서 원 없이 한번 해보자.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고 저희 제재는 거듭 제자를 2번 반복해서요. 일회용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다시 쓰고 거듭 쓰는 다회용품 사용을 널리 전파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군요. 그러면 단체에서 하는 활동 중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같이 가게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 네. 같이 가게는 일단 일상적으로 카페와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같이 운영을 해요. 그리고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진행하는데요. 아까 같이 가게 소개할 때 같이 가게의 교류, 교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그것은 이제 가치의 교류, 기술과 소유의 교환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금은 덜 자본적인 공동체, 그리고 조금은 덜 지구에 해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에 걸맞게 자급자족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강의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재상점님. 네. 저희 제재상점은요. 일단 하는 일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일단 제재상점은 제로웨이스트 샵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플라스틱 프리 다회용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제재 포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창이나 면이나 린넨 등의 자연 소재로 다회용 패브릭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제재 클래스라는 환경 수업 분야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변화를 만들어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나 유치원, 여러 기관 등에서 환경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에 대한 그런 교육까지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 재활용 이런 단어들을 참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쓰레기만 잘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김유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니까 쓰레기를 아예 하나도 없이 0으로 만들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이 아예 쓰레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요. 근데 이제 최대한 쓰레기가 없는,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어떤 그러한 소비, 그러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자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이제 필요한 물품들로 바꾸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특히 이제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패스트하게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 다시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소비 전반에 있어서 사실은 다시 한번 거듭 아까 그 제재상점의 이름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거듭해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거듭 다시 쓰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예 없애자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쓰레기를 잘 배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저도 얼마 전에 배웠는데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는 것이 분리 배출이고 지자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을 분리수거라고 한다고 이런 용어들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즘 어떤 매장을 방문하면 프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던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재활용과는 또 다른 것인지 김희경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참 용어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리사이클링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사기 전에 먼저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보고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용기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나의 용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 거기다 받아가 온다든지 그런 것.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새 소비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슈퍼마켓을 간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값 이전에 얼마나 과대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가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바로 그런 소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런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플라스틱 어택, 네, 이런 행동들을 함께 해봄으로써 기업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플라스틱이라는 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획을 긋는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플라스틱이 언제 처음 탄생하게 되었고 언제부터 이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랄랄라 선생님. 네, 원래 이 플라스틱이라는 이 물질 자체는 예전에는 화학의 합성 물질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연물로만 만들어야 됐는데 사실은 과거에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드니까 일반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들을 조금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발전이 된 것이 뭐 셀룰로스로 만든 천연 플라스틱 이런 거였는데 요것들이 이제 광물질을 캐서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지금과 같이 많이 쓰여졌게 됐고요.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원래 성형하기 쉽다,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이게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모양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과거에 플라스틱이 없던 시절에 뭐 나무 상자라든지 종이 봉투만 했던 때에 사실 그거는 다회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내구성이 약하니까 일회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회용으로 써보자, 좀 더 튼튼한 것을 만들어보자 해서 플라스틱이 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상업화가 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 비닐들이 많아지면서 너무너무 사용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것들이 결국은 저희를 오히려 오염시키는 물질이 되어버렸죠. 아, 네, 그렇군요. 한편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실 일회용품이 저는 깨끗한지 잘 모르겠어요. 공산품이잖아요. 네. 한번 물로 씻지도 않고 바로 사용하는 건데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 바로 사용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한 번 더 씻고 옷 같은 것도 한 번 더 빨아서 입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개념이 네. 이제 그렇게 바로 사용하는 것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 화학적인 어떤 물질들을 바로 접하는 것이어서 저는 몸에도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발생시키는 쓰레기. 사실 플라스틱을 처음 만들었던 것도 아까 랄랄라 선생님이 잘 얘기하셨지만 다회용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회용이 되면서 이 지구가 플라스틱 하나를 썩히고 소화하는데 비닐이 최소 100년에서 또 플라스틱 최대 500년 그 이상까지도 썩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구에 너무나 과부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지구, 네, 쓰레기산, 네,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 후에 컵을 반환하면 컵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자판기에 재활용품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보증금 반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재활용이 가능한지 네, 랄랄라 선생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뭐 세계 어느 나라를 봐서도 분리배출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라고는 하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재활용이 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증금 반환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예를 봤을 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재활용품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플라스틱 컵이나 병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또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나는 분리 배출을 잘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일본 생수병을 보더라도 병뚜껑과 페트병과 라벨은 분명히 그게 다른데, 대부분 저희 경기 상상 캠퍼스에 이렇게 손품 오셔서 버리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다 그런 거 없이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그런 분리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잘 도입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비율을 저희가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일회용품을 쓰거나 플라스틱 용기들을 이제 쓰잖아요.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음식을 테이크아웃 할 때 되게 쉽게 일회용기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을 좀 과하게 물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용기내도 할 수 있고 장바구니도 할 수 있고 텀블러를 정말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환 제도와 더불어 환경 부담금을 좀 부담이 되게 우리가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마음의 부담감도 가지면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나라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대표님들께 돌발 질문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곡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평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씩 추천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는 노래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열심히 듣게 된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 듣고 싶습니다. 네. 랄랄라. 저는 아이유의 음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같이 가게 김희경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먼저 들어볼까요? 제재상점 랄랄라 대표님의 추천곡은 오늘 끝곡으로 들을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고요. 콜드플레이 에버글로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재상점 랄랄라 대표님과 같이 가게 김희경 대표님을 모시고 플라스틱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생겨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50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하니 어쩌면 최초로 탄생했을 때부터 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 주변을 떠다니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해양 생물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실천의 첫 걸음인 제로 웨이스트.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도 이 제로 웨이스트를 처음 접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된 그 비존슨이라는 분께서 제시하신 그 5R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거절하기예요. 네.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짜로 받았던 것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1+1으로 더 주는 거, 그런 거 좀 거절하시고, 불필요한 전단지라든지 영수증, 공짜 선물 뭐 이런 것들, 그렇고 일회용품 물론 당연히 좀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두 번째는 그 줄이기예요. 리듀스라고 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모든 것이 패스트 패션, 패스트 푸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 사지 않는 것, 구매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오래된 물건에 대한 스토리, 오래된 물건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들이 언젠가부터 우리한테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빨리 그냥 생각하지 않고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구매하고, 그리고 좀 많이 생각하고 구매하고,
그리고 그 구매한 것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갖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줄이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재사용입니다. 그 리유즈라고 하는데요. 장바구니라든지 다이용 컵이라든지 이런 다회용기들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이죠. 리사이클. 그것이 이제 앞에 세 가지를 다 해보고 안 될 경우에 이제 리사이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용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분리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그야말로 리사이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로트라고 해서요. 퇴비화, 섞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퇴비화하게. 이것은 이제 우리 음식물들이죠. 그 음식물들이 이제 가정에서 뭐 퇴비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잘 말려가지고, 예, 그것들을 이제 잘, 퇴비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7R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이것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예, 5R은 많이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여섯 번째는 수리하기예요. 리페어. 언젠가부터 우리가 수리하지 않잖아요. 작은 부품 하나 망가졌을 뿐인데 큰 물건을 다시 사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급적 수리하고 그다음에 작은 부품들을 다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바로 그 요구하는 단계가 그 7번째라고 해서 리스판드거든요. 대응하기예요. 그래서 생산자와 또 정책을 다루는 정부와 정치권에 그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7R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씩 7R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이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고 한번 우리도 쉽게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런 7R. 네. 이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삶의 장점? 네, 이런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삶이. 예전에는 이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 가급적 보지 않으려고 하고 예, 아무래도 보면 또 구매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소비에 대한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안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은 가급적 내가 만들어 입고 내가 만들어서 소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과 같이 나누고 이것이 이제 그 공동체로 또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되게 삶이 조금 슬림해진 느낌이고 더 슬림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제 삶에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랄랄라 대표님은요? 네, 저 김희경 대표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저도 비슷해요. 삶이 간소해지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저는 큰데 사실 굉장한 소비 요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 수업을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비를 낙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건도 깔별로, 사이즈별로, 세트로 이렇게 사야 만족이 됐는데 그렇게 사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은 계속 늘어나는데 만족은 없고 그러다가 제가 학교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거기에 생활들을 배우고 또 처음에는 미니멀리즘을 갖다가 제로웨이스트 활동까지 마을 사업하면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게 쓰레기를 줄이려면 소비를 줄이는 게 먼저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고 저희가 쓰고 버리는 것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되게 그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생활이 어느 순간 내가 되게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러면서 소비를 조금씩 줄이다 보니 간소한 삶이 되고 근데 그게 저한테 더 깊은 만족이었어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더 시간이 더 나는 여유로운 그런 만족을 줘서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해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땐 저 같은 분들도 얼마든지 소비를 줄이면서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린이의 줄임말을 붙여서 무슨 리니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제린이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네, 한 가지씩 추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제 머리가 지금 되게 사자머리 같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쓰고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로 웨이스트 샵을 시작을 하면서 과감하게 그걸 다 버리고 샴푸바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쓰는 거는 플라스틱 통에 든 펌핑 용기에서 막 뚝뚝 짜가지고 거품 막 이렇게 내서 쓰는 샴푸인데 오히려 그거를 쓰고 비싸다고 하는 거를 써도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미용실을 가면 항상 머릿결이 나쁘다고 뭔가 더 비싼 것과 더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추천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고 샴푸바로 바꾸고 나서 제가 되게 머릿결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해주고 저희 상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권해드려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나의 두피도 건강해질 수 있는 샴푸바를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샴푸바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이 비누 고체 비누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도 그렇고 저도 고체 샴푸 많이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누도 온몸 비누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하면 되게 간소하고 그리고 쓰레기도 없고 근데 또 피부도 되게 건강하고 이제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멀리서 뭐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가까이 생활에서 아주 자주 쓰는 것들부터 조금씩 바꿔보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칫솔부터 치약부터 비누부터. 네. 한동안 그 노프라고 해가지고 물로만 세척하는 그런 게 한동안 네네.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동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물로만 하다 보면 저 머리숱도 많고 그래서 물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이렇게 포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샴푸바, 네, 온몸 비누 이런 것들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것 같아요. 네, 습관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이렇게 실천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로이킴의 We Go High 듣고 올게요. 내가 원했던 꿈이 드디어 찾아왔어. 상상만 하던 밤이 내게로 다가왔어. Yeah, it was about time. 너무 오래 기다려왔어. Yeah, it was about time. 더는 멈추지 않을래. 그리는 길을 지나 거친 파도를 넘어 저 태양과 나 마주했을 땐 나 울지 않을래. 너의 손을 잡을래. 그렇게 우린 high, we go high.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high, we go high. 변치 않은 그 마음으로 맘같지는 않대도 Yeah, it was about time. 뒤돌아볼 순 없어 Yeah, it was about time. 한 걸음씩 가볼래. 다시 날 일으켜 거친 파도를 넘어 또 다른 날을 맞이했을 땐 고민하지 않을래. 너의 손을 잡을게. 그렇게 우린 we go high.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high, we go high. 변치 않을 그 마음으로 내게 약속해.
약속했었던 내게 보여준다던 이 멋진 나를 난 잊지 않을게 널 닮은 세상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Let's love forevermore 그렇게 우린 high we go high 그렇게 그저 해왔던 대로 high we go high 변치 않은 그 마음으로 네, 이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저희가 수업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유치원에서부터 사실 노인복지관까지 다수를 만나 뵙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서울노인복지관에서 환경 수업을 한 5주차 정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저희보다 실천을 이미 몸에 밴 대로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가서 제로웨이스트나 플라스틱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되게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갔는데 수업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어도 이래서 계속 배워야 돼. 내가 이래서 우리 아들한테 손주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주신 분들이기도 해요. 네. 네. 선생님. 네, 저는 가볍게 두 가지인데 이제 용기내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동네 용기를 가지고 갈 때마다 조금 귀찮아하시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미 다 포장을 해놨는데 저는 포장되지 않은 것을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물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찮아 하시면서도 그러면서 잠깐 조금 더 제가 거기에 머물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귀찮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조금 더 담아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하나는 그 저희 같이 가게에 최근에 회원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마침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계속 일을 해서 같이 가게에 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벼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잠깐 일을 내려두면서 좀 쉴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활동 같이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같이 가게에 오셔서 바로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뭐 제로웨이스트 물건도 적극적으로 구매하시면서 저희가 그 공정무역 커피 또 구독하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 구독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회원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이지만 한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되게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네,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단체 활동을 한다는 게 꼭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운영하면서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한 분이 오셔서 같이 가게 회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지금 되게 필요하고 되게 시대적 요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식이 많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당위성으로 혹은 어떤 그야말로 뭐 의식 개선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그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뭐 정당한 뭐 보수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다 자원봉사로 하면서 이제 운영위원으로 혹은 직위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저희 같이 가게는 워낙 이제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파는 것이 딱 목적은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고 공동체 활동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문을 닫지 않고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제로웨이스트 상점만을 여신 곳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실 문 닫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김희경 대표님 말씀에 역시나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좀 제로웨이스트 샵이 동네 편의점보다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여신 분들이 이 문을 닫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 항상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이제 운영적인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좀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많이 극복이 됐는데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약간 어려웠던 점은 어딜 가나 불편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 조금은 불편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게 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관성적인 소비가 만연하다 보니까 일회용들을 쓰고 배달 음식을 당연하게 시키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건 하자. 뭐 이거 좀 싸우자 했을 때 좀 불편해하고 살짝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저희와 모이는 자리에서는 애써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또 저희 주위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 계신 사업자분들도 저희의 역량을 받아서 뭐 다회용기를 적극 도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포장재를 쓸 때도 네, 이렇게 좀 줄이거나 포장이 없이 하는 것들을 하시려고 할 때, 네, 좀 좋죠.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수원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그래도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씩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가치가게가 먼저 생겼고, 네. 제재상점이 바로 생겼고, 낯설 여관이 생겼고, 지구인의 놀이터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매실에 카페 베러띵스라는 곳도 있고, 또 행궁 쪽에 울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네. 네. 홈매실. 네, 제가 홈매실에 살고 있어가지고. 네, 홈매실의 그 베러띵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견을 데리고 와도 되는 그런 카페예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제로웨이스트 샵 대표님 들으시면 가치가게 다음에 다른 곳이 먼저 생겼고 낯설과 지구인의 놀이터보다 저희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네. 제로웨이스트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원순환 물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런 제품을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브리타 필터 정수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거를 자원순환과 재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브리타 정수기를 많이 쓰신단 말이죠. 대부분 전기 코드를 꽂고 계속 필터를 바꾸고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 대신에 브리타 필터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수업을 나가서 브리타 필터를 그 남는 필터를 어떻게 버리시나요? 하면 전부 다 플라스틱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플라스틱이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저희 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 유일하게 소비자 어택이 성공을 해서 테라사이클이라는 그 수거 시스템을 들여왔기 때문에 집에서 9개 이상 모으시면 무료로 수거를 가기도 하고요. 전국의 이마트에서도 브리타 필터를 수거해요. 그럼 그거를 온전히 회사로 보냈을 때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 플라스틱의 재활용 거기 배출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브리타 정수기는 되게 사면 오래 쓸 수 있어요. 플라스틱 물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수기를 계속 바꾸고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원할 때 얼마든지 원하는 양만큼 물을 걸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브리타 정수기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귀찮기도 하고, 나 하나쯤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인식 개선에 좋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을까요? 혹시 대표님만의 극복하는 비법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어려운데요. 네, 저는 약간 당위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때는 절대 나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움직일 때 저와 함께 100명이 움직인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당위성만 갖고 뭔가를 하는 것은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힘에 부치기도 하고 마음도 조금 그 부담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좀 재밌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고 되게 가치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우유팩 같은 것도 다 쓴 다음에 쫙 펼쳐서 깨끗하게 씻어서 말렸을 때 또 이것이 다시 휴지로 두루마리 휴지로 다시 재탄생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하는 자체가 그렇게 또 막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선생님. 저는 좀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온건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뭐 지구를 살리자,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책 제목에도 있어요. 지구는 괜찮습니다. 지구는 괜찮고 근데 그 안에서 사는 생물들이 변화될 뿐이지 사실 지구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 문제를 할 때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거는 지구나 이런 것보다는 당장 태풍이 몰려와서 진짜 우리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더운 날들이 지속돼서 올해만 해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날들이 저희가 이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나와서 너무 더워가지고 둘러보니까 창문을 열고 있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100% 에어컨을 켰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내 아이가 살 시대에는 정말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구를 위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냐. 그것보다는 정말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이가 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서 조금 더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에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가게와 제재 상점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또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가치가게는 사실 처음 오픈했을 때 그 자급자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실천해보면 해볼수록 자급자족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나 홀로는 불가능하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작은 공동체들, 다양한 작은 공동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게는 이제 조금 더 그렇게 가치가게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활동에 조금 더 몰입해서 뭔가를 좀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방금 급박한 기후위기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뭐 지구의 복원력이 이미 능력 상실했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로 보고 왔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되게 이제 위급한 상황인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 제재상점은 항상 일상으로부터의 변화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재상점의 한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제를 2번 쓰는데 상점이 가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상자에 적실 점자를 해서 제재한 일상이 좀 서로에게 번져가는 곳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아주 작은 것에서의 일상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일상에서 소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또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혹시 하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일 같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제재가 이번에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품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그 전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에는 저희에게 들어오는 수업들만 했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서는 의무적으로라도 더 많은 소외 계층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혜택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삶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기에는 뭐 당장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세류동이라는 지역에 어떤 문화적 욕구 같은 것들을 좀 필요를 좀 보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저희가 세류동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가게라는 곳이 오픈을 했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모이더라고요. 수원 전역에서. 이제 그런 방식이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바로 동네, 바로 세류동에 사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고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김희경 대표님과 랄랄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탄 시민이 만드는 탈탄소 사회.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제재상점 대표님의 추천곡인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지성미였습니다.
쓸쓸한 뒷모습도 나